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체크포인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국내 기업의 공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특히 21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한반도 해법, 중국 문제, 그리고 한미일 공조 등 5대 핵심 의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과의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의 협력도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 하루 전날 두 번째 반도체 회의가 개최된다는 점으로 보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아울러 미국이 최근에 검토를 마친 새로운 대북 정책과 한미일 공조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전망입니다. 네, 화요일에 야인세 리턴지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앞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번 주 이슈들이죠.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화요일에 만나는 핫한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익의 진수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또 나는 오늘 이런 종목들 이렇게 대응했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냈어요 하는 이야기들 좀 다양하게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저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오렌지님, 머리가 더 짧아지셨나요? 하셨는데 아니요, 전 다시 열심히 기를 겁니다. 그리고 쫄보님 반갑습니다. 또 공부하기님, 보람 앵커가 제일 많이 웃는 화요일이다 하셨는데 오늘도 많이 웃으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또 웃을 수 있는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진섭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세곰 쥐말님, 또 준호님 이름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일이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내일 떠나서 22일까지 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될지 또 거기서 우리가 체크포인트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일정이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그 19일 날 우리 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림 뭐 일정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요. 6월 19일 날 이제 출국을 하고 20일 날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하원 지도부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여당이잖아요. 그쪽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21일 날은 이제 부통령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만나고 22일 날 이제 우리 시간으로 22일이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21일이 되겠죠. 21일 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23일 날은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방문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귀국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빡빡한 일정.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만남인 한미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은데 일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문서진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일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뭐 일단 막 특이점은 없어 보여요. 생각보다 일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무래도 예. 코로나를 뚫고 그렇죠. 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대부분의 이런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네. 뭐 경제인들도 많이 만나고 그냥 교민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조금 애매한 건 미국은 지금 또 많이 만나고 있긴 한데 정상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미국의 기업들인가 많이 안 만난다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뭐 코로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눈에 띄는 거는 진짜 없어요. 없어요. 없고 네. 그냥
한미 정상회담만 하러 가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정들이 막 또 있는 게 없는데요. 그냥 배터리 공장 방문하는 거 정도일 네. 것 같고, 뭐 거기에 아니 왜냐하면 낸시 뭐 펠로시 하원 의장 면담하는 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거기서 뭐 특별하게 나올 게 없잖아요. 뭘 밀어줄까 할 게 없어요. 물론 뭐 대북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밀어달라고 할 수도 있긴 한 네. 그걸 뭐 이야기할 것 같긴 한데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어쨌든 대부분의 이런 정상회담을 할 때 그 여당의 당 대표를 만나긴 하니까 뭐 그런 행사인 것 같고 특별하게 아까도 있지만 계속 눈에 띄는 건 없어요. 눈에 띄는 건 없고 네. 그냥 딱 그 정상회담 22일 정상회담 요게 눈에 띄는 거죠. 여기에 결과에 대한 부분 뭐 왜냐하면 만약에 모르죠. 깜짝 뭔가 이벤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뭐 2차 이거 반도체 대책 회의 네. 전에 뭐 거기서 뭐 우리 뭐 기업인들 만난다거나 아니면 미국이 좀 기업인을 좀 만난다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몰라.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막 눈에 띄는 건 없다. 그냥 마지막 그냥 22일 날 네. 정상회담만 정상회담. 눈에 보인다. 자, 그렇다면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인가 주요 의제들을 꼽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는 첫 만남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 시국에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에 최근에 이 반도체에 대한 문제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해결책이 나올 것인가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핵심 의제들 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신 미국으로부터 좀 받아올 수 있을까? 좀 협력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번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받으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백신 받으러. 네, 그것도 확실한 것 같다. 그게 제 가장 생각은. 큰 목적이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거 안 가져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의 네. 가장 큰 과제는 저는 백신 수급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예전에 우리가 백신 수합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사실 우리가 좀 억지이긴 해요. 왜냐면 미국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게 맞겠다라는, 이 풀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상황에서 네. 우리가 내줄 카드가 없잖아요. 뭘 내줄 카드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백신 수합할게 하면 안 해주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우리도 카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어쨌든 삼성전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건 현재 정부가 맞잖아요.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지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가 조금 더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계속 미국 입장에서는 삼성이 빨리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텍사스주는 이미 결정을 다 했어요. 삼성이 원하는 만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TSMC도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인텔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삼성이 아직까지는 조금 할 건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확하게 좀 찍어달라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 딜을 가지고 좀 찍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백신은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 미국이 이미 소위 말하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네. 거기 가서 문제가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일정이 잡히면 그 전에 미리 물밑 작업을 다 하잖아요. 물밑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다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죠. 물론 네네.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근데 뭐 대부분의 선례를 보면 미리 어느 정도 말을 맞춰놓고 가는 거니까 백신 이야기는 나올 것 같고 특히 어제 미국 백악관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8천만 분 정도는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미국 그 백신을. 네네. 이게 제가 보기에 거기서 한국은 우선 협상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건데 이게 여기에 포석이겠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백신을 못 가져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백신 수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8천만 명분을 다 가져오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한 4천만 명 정도의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유의미한 그러니까 이것도 그 중요한 게 예전에 우리가 자꾸만 다 확보는 했잖아요. 4천만 명 몇몇 명 확보했는데 안 가져오잖아요. 이거 왜냐면 그래 주긴 줄게 언제 줄지를 말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백신 수합은 네. 언제 줄 거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백신을 맞게 되니까 그러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우리 시장에 대한 메리트를 높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긍정적일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이 또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에 또 투자를 하면
또 반도체 관련 기업들 쪽에서도 또 또 호재요. 수혜가 될 수 있는 흐름이니까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예,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일 것 같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어주는 카드도 증시에는 좋은 거, 반도체 내어주는 카드도 증시에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백신을 가져오는 것도 증시에 좋은 거고. 다만 반도체 관련 이슈가 나올 때 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미국의 줄을 텄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는 중국 쪽에 시안 쪽에서의 또 중국 사업부가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을 어떻게 좀 이게 그런 뉘앙스 안 들고 할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 정말 머리 아프겠네요. 근데 요거는 뒤에 또 나오니까 네네. 좀 더 이야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신계수 전문가님께서는 이 백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좀 체크 포인트 짚고 계실까요? 그냥 뭐 될 걸로 봐요. 될까요? 이미 다 이제 네네. 얘기 다 됐을 걸로 보고요. 어제는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로 외국으로 보내겠다. 반출 가능하다 네. 말하고 또 오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코로나 대응이다 이런 뉘앙스를 또 말을 또 했어요. 네. 코로나 대응을 좀 강조했다는 뜻은 백신 갖고 와서 또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뜻인 것 같으니까 일단은 스와프까지는 뭐 얘기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플러스 해가지고 과연 기술 이전을 우리나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생산이 국내 되느냐. 생산이 될 것이냐.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CMO 업체들한테는 굉장한 호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가 조금 더 이제 아마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백신 관련해 가지고는 뭐 우리나라가 줄 게 없으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없으면은 딜하기가 힘들겠지만 뭐 반도체나 배터리 쪽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뭐 다 충분히 다 딜이 할 수가 있는 거고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뭐 이제 그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백신 스와프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가지고 계시네요. 또 우리 K 배터리, K 반도체의 힘을 통해서 이 백신을 조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백신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라는 분석들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대북과 관련된 이야기이거든요. 한반도 현안과 관련된 의제들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좀 검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 대북 정책에는 좀 새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굉장히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그냥 놔뒀죠. 그 트럼프는 입으로는 엄청나게 막 위협적인 말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가만 놔뒀죠. 해주는 것도 없고 안 해주는 것도 없고 뭐 이제 그렇게 제재를 굉장히 가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바이든은 이제 그 요번에 나온 거 보면은 니들이 가령 먼저 좀 손을 뻗으면 우리는 조금 도와줄게. 그리고 단계적인 걸로 지금 이제 바꿨으니까 약간 바꾼 것 같긴 하지만 네. 그거 자존심 강한 북한이 또 쉽게 또 손을 먼저 또 우리 도와달라 이렇게 또 내밀기도 힘든 그런 구간이라서 바이든 정부도 북한 쪽하고의 어떤 그 상황 개선 같은 것들이 되게 쉽지는 않을 걸로 봐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이제 좀 더 뭐 트럼프는 변죽만 올리다 끝났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북한과 관련된 부분 좀 강하게 얘기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정권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그 부분을 지금 강조했었고 또 한번 김정은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같이 뭐 만나가지고 엄청난 화해 분위기 만드는 방송도 했었고 그거를 지금 그냥 뭐 유야무야 이렇게 보내기는 굉장히 좀 힘들 거니까 네. 요번에 가서도 아마 그 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 우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 뭐 지난번에 트럼프 한번 욕해 놓은 게 네. 이제 사전 포석으로 보이니까 한번 얘기는 할 것 같은데 미국이 오케이 그렇게 해라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미국도 이 부분은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네. 서로 애매모호하게 그냥 끝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나쁜 점도 좋은 점도 지금은 기대하는 바도 또는 뭐 불안한 바도 지금으로서는 없다. 오히려 지금은 미국이나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은 오히려 그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뭐 대북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무슨 변화라든가 새로운 어떤 뭐가 있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도 이 대북 관련주들은 큰 움직임은 없을까요?
뭐 가령 이것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면은 올라간다. 팔아야죠. 팔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없다.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그러니까 북한에 관심이 있질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북한에 관심이 있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네. 노벨상 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북한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이든은 북한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쨌든 바이든은 거기 신경 쓸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걸 이제 수습을 해야 되고 경제를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거 있기 때문에 북한은 당분간은 그거 같아요. 그냥 오바마 때 그러니까 정책을 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인내하고 침묵하는 거, 무시하고 침묵하는 뭐 그런 전략을 쓸 것 같고요. 뭐 단계별로 한다고 하지만 뭐 앞서 신기수 연구관님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잘 봐왔잖아요. 북한은 단계적으로 안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도 계속했잖아요. 단계가 아니라 그냥 확 열어줘. 한 방에 다 열어줘라는 거죠. 한 방에 다 열어주면 우리도 한 방에 확 다 풀게라는 건데 뭐 그걸 뭐 사실 쉽지 않죠. 네, 이게 뭐 바이든 네.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권이 이걸 용인할 리는 없고요. 우리 정부의 성격상 뭐 계속 북한의 말을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종전 또 선언 이야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안 할까요? 예, 안 하죠. 이걸 미국이 할 리가 없잖아요. 종전이 아닌데 종전이 된다는 거 말이 안 되고 종전 돼버리면 만약에 트럼프 같으면 종전은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지금 주한미군대 뺄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바이든은 후보 때부터 주한미군의 이 주둔 관련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여기서 뭐 종전 선언에서 뭐 뺀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지도 않고. 사드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요. 사드 배치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근데 얘기도 그게 있긴 이제 있던데요. 쿼드 쪽이랑 네. 연관이 되겠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있어요. 이게 뒤에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앞에서 네네. 비슷한 거 말하면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좀 뭐 난제라고 봐야 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중국. 그러니까 쿼드가 어설프게 건드려 버리면 양쪽 모두에게 미운 털 맡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아주 유야무야 잘해서 아무 말이 안 나오고 별말 없이 끝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미국한테는 뭐야 그래서 뭐 안 들겠다는 거야 이렇게 비칠 수도 있고 자칫 또 잘못하면 뭐야 저기 들었어 중국에게는 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좀 이게 불편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뭐 안보적인 부분은 우리는 쿼드 가입 안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에 자극 주지 않겠다는 거고 대신 경제적인 부분은 쿼드를 가입하겠다고 한 건데 네. 중국이 그러면 뭐 그거 경제만 가입했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드는 사실 공격 무기가 아니잖아요. 예, 사실 뭐 그냥 레이더 그건데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있는 중국인데 네. 만약에 이 쿼드를 뭐 경제적으로도 가입을 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중국의 한한령 관련 그 이슈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쿼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은 좋은 결과물이 시장에 긍정적일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이 쿼드를 자칫 잘못하면 이게 참모를 끼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좀 어찌 보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일단은 대북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한 내용을 예상한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대북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지금은 별로 이렇게 관심권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듯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 이야기해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마지막 일정이 SK 이노베이션 공장 방문하는 거거든요. 이번 방미에 통해서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 특히나 이 공장을 방문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별 의미 없는. 이것도 없어요? 그냥 갔으니까 네. 한번 우리나라 우리 기업 기업.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슈퍼마켓 하시는 분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같이 큰 공장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우리 SK 이노베이션이 또 미국에다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딱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합니다. 딱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뭐 한번 가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뭐 다른 신기님 아주 정확하시다는. 네. 의견들이 문재인 있네요. 대통령이 SK 이노베이션을 방문을 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하는 것과 안 할 때 과연 차이가 SK 없다. 이노베이션의 사업 행보에 있어가지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럼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좀 있을까요? 배터리요? 어. 배터리 사업 좋습니다. 지금 배터리 관련주 빠져 있는 것들 사세요.
사도 예, 돼요. 예, 예, 사도 됩니다. 소재주 근데 대신 종목은 이제 잘 고르셔야 되는데 차별화되니까 지금은 사도 되는 구간이고요. 배터리 사업은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상승 구간에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투자 막 하죠. 예, 그래서 근데 요번 방미 때 뭐 여기 그 가시는 것은 뭐 이제 한번 가보셔야죠. 그래도 국가 원수니까 그 정도의 의미다. 알겠습니다. 문선인 전문가님, 이번 방미 일정 가운데서 K 배터리에 대한 내용은 어떤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그냥 가장 가까워서 가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네. 조지아주잖아요. 네. 애틀랜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가깝죠. 만약에 조금 더 의미를 두자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의미를 두자면 차라리 텍사스를 갔어야죠. 오스틴을. 왜냐하면 이 지금 반도체 관련 쪽 이슈가 있는데 갈 거면 텍사스를 갔어야 되는데 오스틴을 갔어야 되는데 오스틴이 조지아주보다 비행기로 더 멀잖아요. 뭐니까? 네, 제일 가까운 거예요. 가까우니까 간 거예요. 가까우니까 갔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막 K 배터리 하니까 그쪽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야 우리가 이만큼 뭐 된다. 뭐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미국과 뭐 잘 되고 우리 화이팅 뭐 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최근에 현 정부가 SK와 좀 약간 친 SK 성향이 좀 강하잖아요. SK 사업을 좀 많이 밀어주는 느낌도 들고. 왜냐하면 저기에 조지아주에는 SK뿐만 아니라 LG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있잖아요. SK만 간다면. 예, 그럴 거면 같이 다 가야지.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갈 거면, 네. 그러니까 오스틴을 가는 게 가장 상징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멀다. 그럴 수 텍사스는 있다. 멀어서 안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애틀랜타니까 가까우니까 조지아주는 좀 가까우니까 워싱턴 바로 밑이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면 되니까 그냥 간 것 같고 의미는 없어요. 저도 뭐 크게 의미 보지 않습니다. 뭐 진짜 이거 뭐 방문했다고 뭐 SK 이노베이션 뭐 급등하겠어요. 오든 안 하든 상관이 없지.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 지역에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 SK 가까워서 간다라는 큰 의미는 두지 않겠지만 K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방미 일정 중에 좀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뭐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반도체 2차 이거 대책 회의인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뭐 투자 관련 이야기를 할 가능성 있냐 없냐 뭐 이 부분이겠죠. 네. 이게 이제 확정을 하는 게 확정이 중요합니다. 20조인데 네. 이걸 확정을 해야 돼요.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걸 확정하는 거고 20조 정도 투자하겠다가 아니라 확정이 나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요게 근데 전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니면 또 그러니까 백신 딜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요게 나올 것 같고 요게 나오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뭐 이 반도체 관련 기업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순히 국내 반도체뿐만 아니라 요거는 결국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쪽에도 흐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 AMAT라든지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레미서치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또 주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라서 미국의 또 반도체 관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끌어올릴 수 있는 또 재료도 될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확실히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백신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좀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호재 쪽으로. 근데 저는 이제 백신 관련주 쪽보다는 그러니까 경기 회복주, 경기 민감주가 더 회복적으로. 낫다. 왜냐하면 백신에 따라서 이게 이 정상 활동이 되니까 네. 최근 들어서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항공주 한번 확 갔다가 바로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백신은 우리가 맞는 거랑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맞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안 열어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엔터구나. 공연할 수 있겠구나. 콘서트 하겠구나. 국내라도. 그다음에 영화 같은 것도 뭐 지금 뭐 영화 이게 뭐죠? 이거 작업을 영화를 찍으려고 하더라도 이 스태프들이 많이 못 움직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 백신을 맞으면 맞은 스태프들은 다 그냥 찍을 수 있으니까 영화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또 작업이 나올 수 있다. OTT 같은 거. 그래서 네. 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뭐 그런 종목들 흐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추가적인 체크 포인트 어떤 거 보실까요? 지금 뭐 체크 포인트라기보다도 쿼드 지금 참여 요구를 압박을 지금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지 아니면 사전에 조율이 돼가지고 요번에 안건에서는 아예 빠졌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 네네. 이거 분명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할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한테 제일 그 못마땅한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너 어느 편이냐? 네. 확실하게 편 좀 들어라 이건데 우리는 니네 편은 맞는데 그렇다고 이쪽도 저쪽까지는 못하겠다. 이제 이런 거니까
과연 요거를 요번에 또 어떤 얘기들이 또 오갈지 이 부분이 뭐 그냥 뭐 체크 포인트라기보다도 좀 네. 궁금해요. 어떻게 돌아갈지.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이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뭐 수혜주 또는 피해주 이쪽 어느 쪽 보시는 거예요? 수혜주 피해주요? 혹시나 수혜주 쪽이 있다면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이 가령 그렇게 이제 그 크게 백신 기술 이전 된다. 이러면은 CMO 쪽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도 이제 미리 많이 올라와 있어서 어쩌면은 기술 이전 된다 그러고 확 올랐다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혜주 피해주가 갈리는 그런 이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예상이 안 돼야지 뭐 이제 그게 결정이 났을 때 피해주가 생기고 수혜주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번 일정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수혜주 피해주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은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가 조금 집중이 됐었다면 이번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또 백신까지 이런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방향성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